오늘 우리 케이 증시는 신년 초부터 호되게 신고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이유가 있는 하락이었다는 거. 원래 이유 없는 하락이 진짜 무서운 건데 오늘은 간밤 애플 쇼크,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 건데, 하여간 애플 그 시총 3,700조 원짜리가 하루 만에 3.58% 하락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미국 빅테크 대장주들 전부 동반 하락에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도 인텔하고 AMD 같은 종목들 한 5%씩 완전히 떡락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삼성전자는 뭐 장 초반에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인텔하고 애플 빠진 거에 비하면은 그나마 선방한다고 좋아했었는데 막판에 결국 버티지를 못하고 애플하고 비슷한 폭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다가 사실 미국이 지난 11월부터 연말까지 내내 써먹었던 재료가 바로 내년, 아니지 올해지, 하여간 3월 FOMC 연준 금리 인하 요 기대감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휘청하고 흔들리면서 간밤 미국에서부터 약간 각성을 한 듯한 그런 매도세가 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정작 애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업종들까지 외국인과 기관으로부터 몽둥이 찜질 대량 매도세를 후드려 맞으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동시에 알아누웠습니다. 일단 오늘 밤 미국에서 FOMC 지난 12월 회의록이 공개될 예정인데 요거 앞두고 지금 월가에서도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선반영, 가불 이런 것 때문인데요. 지금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90%에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육박을 했었는데, 만약 이번 FOMC 회의록에서 3월 금리 인하 분위기가 연준 임원들 간에 90%가 아니라 한 반반 정도였다, 반신반이다, 이렇게 되면 그 40%의 헛된 기대감이 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여기다 또 월가 이제 유동성 중독자들의 상상 임신과는 다르게 오늘 현재 월가 메이저 IB들의 하우스 뷰는 연준 금리 인하 시기를 대부분 3월보다는 6월 이후로 보고 있는 게 밝혀지는데,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패드워치의 그 90% 확률은 그럼 도대체 누가 주작을 했던 건지. 하여튼 오늘은 다시 70% 후반대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급 후퇴를 했고요. 심지어 3월에 빅스텝으로, 그러니까 한 방에 0.5%포인트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15%까지 갔었던 게, 그게 사실은 미쳤던 거였죠. 근데 이제 오늘은 바로 절반으로 팍 깎여버렸습니다. 일단 여기 표에 보시면은 3월 금리 인하를 내다보는 IB들은 숫자는 비록 적은데 네임 밸류가 좀 있는 애들이죠.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UBS, 제프리즈, 그리고 미쓰비시 UFJ까지. 대신 이제 비율로 봐서는 18개 중에 5개니까 36%딱 되고, 나머지는 이제 연준이 5월, 6월, 7월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를 그때 할 거라고 골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또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그 얘기처럼 기존의 금리 인하 시점을 어쨌든 3월 이런 느낌에서 이제는 빨라야 3월 혹은 잘하면 3월 이렇게 이제 어감이 바뀐다고 할 때, 지금 월가에서는 갑자기 현타가 오면서 이거 너무 막 달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뒤를 돌아보게 되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작년 가을에 미국 셧다운 얘기 나왔을 때 당시 이제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했던 게 이제 임시 예산안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미국의 연방 부채가 34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뭐 어차피 미국 부채가 늘어나는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지금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고. 심지어 한 달 만에 지금 1조 달러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상하원에서 이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 돌입을 하는데, 이번에 안 되면 또 셧다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공화당이 바이든 그 손발 묶어버리기를 시도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대폭 깎아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또 뉴욕 증시에 갑작스러운 암초로 등장을 한 거죠. 바이든 이 인간이 자기 지지율 올려가지고 재선되려고 지금 거기 혈안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빚잔치를 벌였구만. 이러다 나라 거덜나가면 어쩔 거야. 이제 이렇게 트럼프하고 공화당이 팀업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산 깎아가지고 바이든을 조지려고 막 그럴 텐데, 특히 오늘 의회 예산국의 추산을 보니까 미국이 2053년이 되면은 이자만 5조 4천억 달러를 매년 내야 된다고. 우리 돈으로 이자만 7천조 원이야. 한 해 동안. 원금 상환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 벼르고 있는 게 바이든이 코로나 때부터 그 재량 지출로 퍼줬던 항목이 바로 저소득층 의료 혜택, 그 메디케이드 이건데, 이번 기회에 요걸 완전히 삭감해 버리겠다고. 그럼 이제 당장 민심이 엄청나게 동요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IRA 예산도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또 2차 전지 폭탄 맞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불안해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작년에 그 임시 예산안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이거는 특별법으로 편성된 거라서 예산도 이미 4천억 달러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기차 보조금 주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클린 에너지 정책에 협조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세액 공제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미국 정부 예산에서 이걸 할당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갖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삭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인플레 방지 법안 자체를 행정명령으로 이제 폐기시켜버리고 백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연초부터 겹치고 있는데 여기다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 수에즈 운하를 위시한 홍해 상황이 일촉즉발의 그런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단 그 수에즈 운하 그 길목을 이란인에서 뒤봐주고 있는 후티 반군이 장악을 한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요게 좀 장기화 조짐이 보이니까 바이든이 미군을 거기 보내가지고 후티 반군을 소탕하는 작전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이미 지난 주말부터 미국이 만약에 여기 개입을 한다 그러면 중동 전체를 노리는 걸로 간주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또 경고를 했죠. 근데 드디어 미군이 이제 항공모함을 몰고 홍해 작전 투입을 하니까 이란이 이걸 박살낼 구축함을 보낸다, 이렇게 무력 대응을 지시했어요. 구축함이 영어로 디스트로이어예요. 그야말로 파괴자죠.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큰 싸움 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국제유가가 순간 급등이 나왔는데, 그러다 갑자기 이 이란 구축함이 그 홍해로 진입하다 말고 중간에 자빠졌다고 좌초됐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유가도 같이 자빠졌어. 근데 이게 지금 미군의 공격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수심 낮은 데로 들어가는데 레이저 장비가 후져가지고 암초에 걸려서 지 혼자 자빠진 건, 이거는 지금 명확치가 않다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란이 출동시킨 그 구축함이 알보르즈호라고 51년 된 완전 구닥다리 함선이래요. 이거 무슨 자해공갈탄도 아니고, 하여간 이거 혹시라도 미국이 뭐 폭격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는 거는 또 아닌지. 근데 여기다 또 조금 전에 우리 K증시 마감 직후 외신을 보니까 지난 그 이스라엘 그 당시 기습 폭격을 주도했던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알 아로리, 이름은 또 왜 이렇게 귀여워? 이 사람하고 그 일행들이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폭발 사고로 전원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야말로 폭발 사고 그 우연인지 아니면 테러인지, 만약에 테러면은 범인이 누군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이스라엘 주변에서는 와, 이거 조만간 또 피해 보복 같은 이런 대규모 공격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지금 또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러다가 중동 전체 확전으로 또 번지면 그때는 정말 국제유가는 어떻게 되려나? 참, 이래서 그 원자재 시장 전망은 신의 영역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예측이 진짜 어렵다고 하죠. 그 와중에 오늘 우리 K증시에서는 뭐 애플 관련주들하고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었지만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2차 전지가 완전히 기관의 타겟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매도 공세에 시달렸는데요. 이거는 공매도가 아니에요.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이잖아. 갱매도야, 갱매도. 그냥 갖고 있던 거 다 던져버렸다고. 이제 곧 있으면 4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텐데, 이번에 그 배터리하고 2차 전지 소재 쪽, 뭐 에코프로 포함해가지고 실적이 지난 3분기 때보다 심지어 더 악화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다 얘기했던 거잖아. 이제 여의도에서 이거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거기다가 간밤에 테슬라 이제 4분기 인도 대수도 폭망을 했는데, 여기다가 또 최근에 그 테슬라에서 출시한 사이버 트럭 있잖아요. 이게 또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됐다는 소식까지 겹쳐가지고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진실. 그게 바로 이제 아직까지 전기차는 어떤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같은 게 없으면은 내연기관,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하고는 도저히 경쟁이 못 된다. 구매자의 선택을 받기가 힘들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내일 뉴스에서 이것도 미리 얘기했잖아. 에코프로 CEO가 신년사에서 올해를 기술 쿠데타를 일으키는 원년으로 삼자고, 이게 뭔가 자신만만하고 이미 잘 돼가는 그런 회사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라고. 뭐 작년 연말에 비상 경영이야. 뭐 요즘 삼성 이재용 회장부터 CEO들이 다
뭐 비상경영, 위기경영 이런 건 이제 습관처럼 이제 꺼내는 표현이지만 쿠데타를 일으키자 이거는 좀 워딩이 다르다고. 미리 얘기했잖아. 그리고 에코프로의 경우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빨라야 올해 1분기 이후 아니면은 상반기 빨라야. 근데 이번에 4분기 실적은 뭐 안 봐도 뻔하죠, 뭐. 제가 10월, 11월, 12월 그 수출 데이터까지 다 뽑아다가 미리 전해드렸었잖아요. 배터리 소재 중에서 특히 양극재 쪽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완전히 반의 반토막이라고. 근데 왜 자꾸 뭐 한주 사기 운동이니 신한금융투자 불법 공매도에 대한 항의 전화 운동이니 또 각자 자기 지역구 의원한테 전화 걸기 운동이 아니 뭐 주가가 운동한다고 강해지냐고. 운동으로 주가가 올릴 것 같으면 그 누군들 못하겠어. 그리고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할 때는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 형님이 그럼 워런 버핏보다 재산이 더 많아야지 운동으로 이게 가능하면. 그 와중에 오늘 유일하게 강세였던 테마는 바로 출산 장려하고 방산. 이거 주말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너무 많이 하면 또 생색정보통 때문에 화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하여튼 김정은이가 1월 8일 그 지 생일 전후로 난폭 도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이거 이제 방사는 기본이고 그 CNN에서 우리 출생률 감소랑 고령화가 군사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전했다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정부가 국방력을 위해서라도 출산 장려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제는 그 뭔가 추상적인 나라의 미래 어쩌고 이런 거 말고 당장 이제 김정은이가 에이 굶어 죽느니 맞아 죽는 게 낫겠다고 지금 도발 결심한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중국이 새해부터 대만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제는 필사적으로 출산 장려에 나서야 된다.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출산 장려 엔젤 산업 이쪽이 K증시 전체 상승률 1등 먹어버렸는데 나는 또 살다 아가방이 상한가를 가는 건 또 처음 봤네 오늘. 그 와중에 홍콩 항생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째 새해 들어서 폭락이고요. 그럼 우리 ELS 폭탄의 심지로 작용하고 있는 H지수도 역시 연초부터 완전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상해지수는 지금 중국 정부가 연기금 다 총동원해가지고 열심히 커버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홍콩 증시보다는 그래도 선방이지만 하여간 그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도무지 멈출 기미가 안 보이고 있어요. 그 와중에 도이치방크는 그 화장품 전문 기업 에스티로더 있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수요 부진과 매출이 둔화된다고 투자 의견이랑 목표가를 후려쳐 버렸습니다. 거기다 애플도 간밤에 이제 목표가 하향 두드려 맞았는데 이것도 역시 중국하고 무관하지가 않죠. 자, 오늘 밤 FOMC 회의록이랑 이제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좀처럼 이제 먹구름이 거치지 않을 것 같은 이 분위기가 월가에서도 지금 감지되다 보니까 각 기관별로 지금 뭐 전망에 대해서 막 갈팡질팡 여기도 난리야 연초부터. 우선 캐너코드 측은 연말 랠리가 너무 과도했다 보니까 후유증이 찾아온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과매수 국면을 해소하고 가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그 대신 얼마나 많이 빠질 건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 고용지표가 정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 이제 파이퍼 샌들러 측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빠지니까 뉴욕 증시 전체에 조정이 온다는 분석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지난해 경우를 보더라도 S&P 500 지수가 이 방향성 면에서 봤을 때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하고 일치했던 적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고요. 다음 오펜하이머 자산관리에서는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다음 주까지는 주가가 이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변동성에 노출될 것에 대비를 해라. 근데 이번에 실적이 부진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은 미리 매도세를 맞을 각오를 하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 그럼에도 올해 기업들의 실적은 작년보다 좋을 것으로 이렇게 장밋빛으로 보네요. 이어서 올스타 차트의 그랜트 허크리지 애널리스트가 펴낸 보고서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증시가 슈퍼차지드 우리말로 터보 엔진을 달기 위한 트라이팩타 이게 원래 삼중주라는 뜻인데 하여간 올해 증시가 강세장이 되기 위해 세 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 증시 역사에서는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던 적이 총 31번이었고 1950년 이후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던 경우 90%의 확률로 연간 상승률이 무려 17.2%를 평균으로 찍었다네요. 그럼 도대체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 바로 산타랠리. 이게 이제 우리는 오늘로써 종료가 됐는데 작년 마지막 5거래일하고 올해 최초 2거래일 이렇게 총 7거래일인데 이렇게 산타랠리 상승률이 만약에 높았다고 하면 그해 전체 증시도 강했던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조건은 1월 첫 5거래일 평균 상승률이 플러스냐 이게 또 중요한데 일단 우리는 오늘 워낙 많이 빠졌긴 한데 그래도 5거래일이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 돼 봐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은 바로 1월 효과가 나타났었느냐. 그게 또 그 해 전체 증시에 중요하다고. 그래서 결국은 올해 증시가 좋으려면은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우리 K 증시는 일단 산타랠리는 지나갔는데 성적은 산타랠리 첫날 코스피가 2600.02로 시작해가지고 오늘 산타랠리 마지막 날이 2607.31이니까 뭐 간신히 턱걸이로나마 플러스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1월 첫 5거래일,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돼야 알겠고, 그리고 1월 말 증시가 끝나는 또 그때 가봐야 세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다 달성이 됐는지를 일단 알겠는데, 지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겨우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 안방으로 미리 배달 갑니다. 자, 내일 1월 4일 목요일인데 정부 일정이 이제 대부분 보니까 뭐 신년 할애회, 현충일 참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분산되고 있어가지고 그 와중에 윤 대통령이 각 부처별로 신년 업무 보고를 또 내일 받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은 지난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요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뭐 증시에서 전기차부터 뭐 태양광, 뭐 건설, 조선, 뭐 하여간 거의 모든 제조업종이 다 해당되긴 하는데, 이럴 때는 아예 노골적으로 탄소 배출권 이쪽이 이제 증시에서 주목을 받겠죠. 다음 내일 환경부가 미세먼지 항공 관측 현장 점검 여기 나서는데, 요즘 서서히 이제 미세먼지 낀 날이 뭐 오늘 포함해서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드디어 중국에서 공장 좀 이제 잡아 돌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증시에서 탄소 저감 장치 장비하고 환경 위성, 통신 위성 이런 테마죠. 다음 내일 농식품부가 2023년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주인공은 이제 K푸드, 한류 음식, 이거 이제 대장주가 뭐 CJ를 비롯해가지고 그 테마주들하고 밀키트 이렇게 해당되죠. 그리고 내일 3분기 자금 순환 데이터랑 12월 말 외환 보유액이 공개됩니다. 자금 순환 데이터 만약에 나오면은 지금 이제 이 태형건설 시작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PF 다행인지 불행인지 올해 4월 달에 총선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하여간 살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할 텐데, 지난 제 내일 뉴스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신 증권사, 중소형사 몇 개는 좀 이번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음 내일 목요일 증시 일정은 남양유업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드디어 나오는데, 야, 진짜 이 남양유업 그 매각건은 정말 K 증시 역사상 가장 더티했던 M&A 건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일 중국 12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를 필두로 해가지고 유럽연합 국가들도 전부 이 서비스업 PMI 지표들이 이제 나올 예정인데, 유럽이 요새 경기 냉각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가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유럽의 경우는 그 서비스업 지표가 무너지면 좀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미국 연준이랑 마찬가지로 그럴 경우 ECB 금리 인하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죠.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나오는데, 원래 항상 수요일 날 ADP 나오고 금요일 날 미국 정부의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이틀의 시차가 있는데, 올해는 1월 1일 날 그 신년 하루 쉬었기 때문에 목요일에 공개가 되고, 그러고 나면 바로 하루 뒤에 미국 정부의 공식 고용 보고서랑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 일정입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에 너무 심리적으로 동화되지 마시고 저녁 든든한 거 맛있는 거 드세요. 우리 모두가 그 가족들을 다 스폰서로 둔 마라톤 선수들인데 42.19km를 달려야 되는 상황에서 100m 달리기 하듯이 뛰면 반드시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